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도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배우셨죠?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보통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뭐를 구하는 것이죠? 그죠? 근을 구하는 것이죠. 자, 근데 판별식은 뭐였냐면 근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본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에 일반적으로 근이 몇 개가 존재했었죠? 2개입니다. 자, 그리고 1개도 존재했는데 그거는 중근이라고 해서 1개가 2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었다? 없는 경우도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근을 완벽하게 구하기 위해서 이 앞 시간까지 배운 게 뭐였냐면 바로 복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실수까지 배웠었는데 그리고 실수로 제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제곱하면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2차 방정식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수를 만들었었냐면 허수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소수로 확장한 상태에서 그럼 판별식은 중학교 과정하고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2차 방정식 판별식은 크게 2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는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의 뜻을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실근과 허근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챕터의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벌써 답은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방정식을 참되게 하는 값이죠. 그러면 실근은 뭘 것 같아요? 그죠? 근이 실수일 때요. 자, 그럼 허근은요? 근이 허수일 때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 근을 각각 구하고 그 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x-1 전체 제곱은 0이래요. 이것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무슨 식이다? 완전 제곱식이 되고 이때는 요걸 만족하는 값은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결국에는 무슨 근이 된다? 중근이 됩니다. 근데 1 자체가 무슨 수다? 실수가 되죠. 그래서 저기 경우에는 근이 실수로 나오는 그런 경우예요. 자, 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3은 0인데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특징은 그죠? 1차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항이 없는 경우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제곱근 풀이법이죠. 예, 그 제곱근 풀이법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해서 무리수로 나옵니다. 자, 그럼 실수입니까? 허수입니까? 예, 당연히 무리수는 실수입니다. 자, 근데 3번 한번 살펴볼게요. 3번은 x제곱 더하기 4는 0인데요. 자, 이 문제도 1차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곱근 풀이법으로 풀으셔야 되는데, 제곱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네. 그럼 중학교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가 없다가 되는데, 고등학교 와서 무슨 수까지 확장을 했더니,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했더니,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은 뭐였죠? 자,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실수입니까? 허수입니까? 예, 바로 허수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방정식의 근에서는 실수와 허수로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실수 범위에서만 구했는데요. 자, 이제는 무슨 범위? 그죠? 복소수 범위에서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의 이름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은 자, 이게 무슨 공식입니까? 그죠? 근의 공식이죠.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때 b제곱, 특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슨 수다? 실수가 되고 0보다 작으면 무슨 수다? 허수가 돼요. 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2차 방정식은 무슨 범위에서? 복소수의 범위에서 반드시 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소수를 만들어낸 이유가 2차 방정식 근을 완벽하게 구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럴 때 실수인 것을 무슨 근이라고 한다? 실근이라고 하고요. 허수인 것을 뭐라고 한다? 허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복소수까지 수를 확장을 하면 2차 방정식은 항상 뭘 가진다? 근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요. 2차 방정식의 개수는 무슨 수다? 자, 실수고요. 그 해는 무슨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3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0을 풀라고 했는데, 자, 무슨 공식이 나온 겁니까? 이제 근의 공식이 넣었죠. 자, 그랬더니 무슨 근이 나왔다? 무슨 수가 나왔다? 그래서 허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을 풀었는데, 근을 구했는데 허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근이 되냐면 허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크게 2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에 넣어주시면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게 허수가 허근이 나왔는데 가운데 부호가 반대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되면 이때 두 근은 서로 항상 무슨 관계다? 켤레 복소수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켤레 복소수가 지난번에 근의 공식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풀고 그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은 2차 방정식인데, 자,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죠? 2차 방정식 풀이에서는. 그쵸?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인수분해가 된다는 개념은 뭐냐면, 유리수범에 대해서 우리가 암산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가 곱해서 8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는 암산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근의 공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의 공식에 넣어볼게요. 자, 근의 공식 불러보십시오. 자,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면 5가 되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얼마다? 자 8, 32죠. 그래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7이 나와요. 이거는 그럼 중학교 과정에서 뭐가 되냐면 해가 없다 이렇게 돼요. 왜? 루트 아니 뭐다? 음수지요. 하지만 자 우리가 앞 챕터에서 뭘 배우셨냐면 복소수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루트 7을 i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무슨 근을 가진다? 그죠? 허근을 가지게 됩니다. 자 특히 무슨 복소수? 켤레 복소수.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도 암산이 안 되죠, 그죠? 인수분해가. 그래서 이것도 뭘 넣냐면 근의 공식에 넣을 거예요. 자 근데 살짝 복습해 볼게요. 자 이 문제하고 이 문제의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건 1차항 개수가 홀수이고요. 이거는 무슨 수다? 짝수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잠시 복습을 해보면 ax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c는 0. 자 a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닐 때 근의 공식이 따로 있었어요. 자 뭐다? 짝수 근의 공식이었죠. 자 그래서 이걸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냥 근의 공식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불러볼게요. 2a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 다시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b 다시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것이 바로 근의 공식에 적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 이 루트안이 뭐가 됩니까? 그죠? 우리가 바로 4가 공통인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 2a분의 마이너스 2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자 4로 묶어냅니다. 그럼 4로 이렇게 묶어내면 뭐가 되냐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부분이죠. 맞죠? 자 그러면서 여기는 4가 루트 밖으로 나가게 돼요. 자 루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2위로 쓸게요. 자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2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약분이 됐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2가 약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짝수 근의 공식은 어떻게 됐냐면 불러보시면 x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x는 자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공식이 따로 있다라고 중학교 때 좀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홀수일 때는 그대로 쓰면 되지만 짝수일 때는요 그냥 근의 공식에 넣으면 마지막에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약분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귀찮음 때문에 여기 있는 짝수 판별식을 따로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사실 나올 건데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판별식이 뭔지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나중에 뭐라고 한다? 자 판별식이라고 할 건데 이 과정에 보시면 자 보세요. 자 뭐로 묶었죠? 그래서 4로 묶어냈어요. 그래서 4로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래서 4로 나누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좀 이따가 여기 있는 짝수 근의 공식 같은 경우에는 거기 판별식이 무슨 표시가 되냐면 4분의 d가 된다라고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교과서에 없는 이유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셨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바로 공식에 넣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b'가 얼마냐면 바로 6의 반인 얼마다?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해주시면 자 a분의 그럼 3분의 자 마이너스 b-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러면 3 곱하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수?
실수, 그래서 이거는 무슨 근을 가지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근의 공식에서 나온 것이 판별식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귀찮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근의 공식을 넣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가 되냐면 바로 판별식을 볼 거예요. 자, 그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했었어요. 중3 때. 첫 번째,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뭐를 구하는 거죠? 그죠? 해나 근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근이 몇 개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중학교 때는 몇 개? 2개, 1개, 0개였습니다. 그래서 개수만 물어볼 때는 뭐냐? 바로 판별식을 썼고요. 두 근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배우는 뭐다?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실수범위, 고등학교 과정에서 무슨 뭐다? 바로 복수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판별식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이때는 2차 방정식 근을 직접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은 뭐를 구하는 거다? 근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알아보는 건데요.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가 되냐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근의 뭐를 물어본 거다? 개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2개인지 1개인지 0개인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2개인 경우가 우리가 실근이 2개를 가지는 거고요. 이 1개인 경우가 무슨 근이다? 중근이에요. 자, 0개는 뭐냐면 실수범에서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때는 근의 개수를 보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이때 근의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조금 전에도 복습을 했지만 여기는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뭐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정해졌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당연히 무리수, 그러니까 실수 안에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근이 몇 개다? 2개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실근이라는 표시를 하고요. 뭐다? 서로 다르다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왜? 근의 공식에 보시면 앞에 가운데 뭐다? 켤레 관계가 되죠. 그래서 허수면 켤레 복소수이지만 물론 실근도 뭐가 되냐면 루트가 나오면은 가운데, 무리수가 나올 때는 가운데 부호만 반대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루트 자체가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중근을 가지게 돼요. 자, 이 부분이 중학교 때와 좀 다릅니다. 자, 중학교에서는 이 루트 한이 절대 음수가 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수는 뭐다? 0개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돼요. 0개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2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근이 아니고 뭘 가진다? 허근인데 2개의 허근을 가져요. 그런데 이때는 서로 뭐다? 다른 두 허근. 특히 뭐다? 켤레 복소수로 가진다라고 앞에서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중학교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뭐다? 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다? 실근과 허근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뭐다? 판별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나 중근이나 서로 다른 허근을 가지면 역시 여기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양수 영음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이냐 허근이냐가 구분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의 공식을 다 쓸 필요가 없지요. 예, 그래서 근을 구하라 그러면 근의 공식 풀로 다 쓰셔야 되지만 우리가 근이 몇 개냐 아니면 실근을 가지냐 허근을 가지냐 그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무슨 식이다? 판별식을 사용한다는 것이 이 페이지의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복습을 좀 해드렸었죠. 우리가 짝수, 우리가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짝수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은 1차 함계수가 짝수일 때요. 그럴 때는 우리가 판별식을 무슨 D? 4분의 D를 써요. 4로 묶어낸다는 의미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바로 짝수 판별식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셔야지 계산이 좀 쉬워지는 부분이에요. 자, 이와 같이 B제곱 마이너스 4AC 부호에 따라서 2차 방정식 근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판별식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D로 나타내는데 이 D를 쓰는 이유가 디스크리미넌트가 바로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글자 이니셜이 뭐다? D지요. 그래서 우리가 D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D는 우리가 홀수, 그 다음에 4분의 D는 뭐다? 짝수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근의 판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D, 자, B제곱 마이너스 뭐다? 4AC에 대한 부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 자, 중학교 때는 그냥 두 개의 근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뭐다? 서로 다른 두 뭐다? 실근을 갖게 되는 거고요. D가 0이면 당연히 똑같이 중근입니다. 개수는 1개가 되겠죠? 근데 2인분이야. 자,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가집니다. 중학교 때는 근이 없다라고 했죠. 자, 근데 허근은 허근인데 몇 개? 반드시 두 개를 가져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D가 0보다 크다, D가 0하고 같다, D가 0보다 작다에 따라서 근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별식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4가 어떤 근을 가지느냐라고 물어본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건 a는 1, b는 얼마다? 1, c가 얼마다? 마이너스 4인 경우죠. 여기가 판별식을 쓰시면 자, 홀수니까 그냥 d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럼 1은 우리가 생략해서 이렇게 쓰시면요, 이게 17이 나오거든요. 뭐다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때는 무슨 근을 가지냐면 실근을 가지는데, 특히 뭐를 가진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근을 구하라 그러면은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써서 풀로 구하는 거고요. 실근이냐 허근이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만 보면 된다? 그죠? 판별식만 보면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문제 2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2차 방정식 근을 판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판별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만 쓰면 된다? 판별식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살펴볼게요. 자, 홀수입니다. 그러면 뭘 쓴다? D 씁니다. 자, 불러보실까요? 자, B 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 A, 그 다음 C가 얼마다?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이죠. 그럼 1 마이너스 플러스 16이니까 이게 얼마다? 17이네. 그럼 뭐다? 0보다 크죠? 그럼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개의 뭐다? 실근을 갖는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2번은요, 딱 보니까 그냥 중근이네. 뭐 보면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볼게요. 6이네요. 그럼 이때는 뭘 쓰셔야 되냐면 4분의 D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B'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불러보실까요?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답은 얼마가 되냐면 0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중근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이네요. 자, 그럼 요거는 여기 홀수니까 그냥 판별식 쓰겠습니다. 그러면 D면 자, b제곱, 자,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 뭐다? a, 그 다음 c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9 빼기 4, 6, 24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15가 나오겠죠. 그러면 무슨 수다? 음수예요. 자, 그럼 이때는 무슨 근을 가진다? 허근을 가집니다.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몇 개의 허근? 두 허근. 근데 어떤 두 허근? 그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돼요. 답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 문제가 2차 방정식 근의 판별 문제가 됩니다. 예제 1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1번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진답니다. 자, 실수 a의 값 또는 뭐다?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뭐만 보란 소리다? 판별식만 보란 소리예요. 근의 공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딱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판별식이에요. 여기 홀수니까 그냥 D를 씁니다. 그럼 불러볼까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A는 1이고요. 자, C가 A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9 빼기 4에 A 플러스 1이기 때문에 9 마이너스 4A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료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경우는 바로 여기 있는 D가 뭐다? 0보다 크지요? 예, 그래서 D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되기 때문에 이게 0보다 크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5보다 크기 때문에 A는 자, 마이너스 4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보다? 그래서 4분의 5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요. 자, 그럼 이게 0입니다. 그러면 둥근. 자, 그러면 D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0인 경우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5가 돼서 A는 얼마다? 4분의 5가 되면 바로 중근을 가져요. 자,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바로 D인 뭡니까? 마이너스 4A 더하기 5가 뭐다? 0보다 더 작아야겠죠? 네, 그렇게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서 자, 이때 마이너스 4를 곱하시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A는 뭐다? 4분의 5보다 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근, 중근, 실근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식만 보는 거다? 판별식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보시면 이렇게 판별식 나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제 3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3번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럴 때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역시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봐야 될까요?
판별식. 자, 왜? 여기 근을 가진다고 돼 있죠? 그러면 보세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면 무슨 단어 때문에? 자, 이런 단어 때문에 뭘 보셔야 되냐면 판별식을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특히 무슨 판별식? 자, 이 kx죠? 짝수. 그래서 이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바로 4분의 t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 b'가 뭐죠? k. 그러면은 b' 제곱 맞나요? 마이너스 ac. a는 1이고요. 자, 그 다음 c가 얼마가 되냐면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앞에 k제곱은 저 괄호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k제곱이고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다행히 k제곱이 소모가 되네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4분의 d인 뭐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뭐보다?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그러면 마이너스 k가 1보다 크기 때문에 k는 뭐다? 그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중근입니다. 그러면 중근은 4분의 d인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뭐다? 0이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3번은요. 그죠? 4분의 d 구하시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인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이네. 그럼 요거는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가 1보다 작아서 우리가 k는 뭐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근, 중근, 허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인식? 판별식 보시면 돼요. 수학 역량길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 건축가가 다음과 같이 집을 지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집의 밑면은 직사각형 모양이라 하고요. 집의 밑면의 둘레 길이는 또 80m라고 되네요. 자, 이럴 때 집의 밑면의 넓이는 480제곱미터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 근데 건축가가요,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했대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자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집 짓는 게 로망인 남자분들이 많죠. 저 역시도 뭐 그렇지만 자, 근데 집은 쉽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지어지는 경우도 생기나 보네요. 자,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집의 밑면이 직사각형 모양이래요. 그러면은 직사각형이니까 이 넓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넓이가 나오는데, 넓이는 뭐 곱하기 뭐다? 가로 곱하기 세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둘레 길이가 80이래요. 그러면 둘레는 잘 아시잖아요. 가로하고 세로를 더한 거에 2배가 바로 둘레가 됩니다. 왜냐면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배우셨죠? 바로 가로하고 세로를 더해서 2배 한 거지 둘레인데 그게 80이에요. 자,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는 얼마가 됩니까? 40이 되죠. 그러면은 가로를 x라고 두면 보통 세로를 y라고 둬도 되지만 요거는 뭐다? 40-x라고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 개수를 줄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x도 0보다 커야 되고요. 40-x도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연립부등식 풀면 여기 x의 범위는 사실 0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40 사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넓이가 480제곱미터여야 된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 넓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가로 곱하기 뭐다? 그죠? 세로를 했더니 그 넓이가 얼마다? 480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런 경우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0 x 제곱이 뭐다? 480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0x 더하기 480은 0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방정식으로 세워주면. 그러면 여기 x를 구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x를 구하지 말고 이거는 지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기 때문에 요런 x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존재한다는 말은 실제 생활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실수이냐 아니면 존재하지 않느냐,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느냐, 허수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보면 될까요? 판별식. 자, 근데 여기가 뭐다? 짝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쓰시면 되냐면 4분의 d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 얼마입니까? 20, 마이너스 20. 그럼 제곱하면 얼마죠? 400, 마이너스 뭐다? AC. 그러면 480이 나와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80이 나와버리네? 0보다 뭐다? 작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건 허근을 가져요. 이거는 x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집 지을 때는 눈에 안 보일 수 없잖아. 그래서 일단은 실수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가 계산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못 짓는다고 한 겁니다. 자, 근데 건축가가 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제안을 바꿔보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넓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둘레가 딱 정해져 있는데 넓이가 너무 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넓이를 약간 줄여줘요. 그래서 이 넓이를 얼마로 보냐면 한 300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럼 300제곱미터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그럼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40x-x 제곱이 300이 되기 때문에 요거 방정식으로 세우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x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0x 마이너스 얼마다? 플러스 40x 마이너스 300은 0이 돼서 마이너스를 곱하는데요. 요거 그냥 빨리 계산하기 할게. 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40x 더하기 뭐다? 300은 0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판별식 써볼까요? 그러면 4분의 d 쓰고요. 아까 그러면 마이너스 20의 제곱이었고 마이너스 a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400에서 300을 빼면요. 자, 뭐가 나온다? 그렇죠. 요거는 바로 10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00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죠? 그럼 무슨 근을 가진다? 실근을 가져요. 예, 그럼 이때는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의 결론이 됩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뭐가 된다? 여기는 판별식이 이용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근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이 복소수에선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근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 자,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근이 2개, 1개, 0개 있던 것이 이제 모두 다 존재하다 보니까 뭐다? 그렇죠? 실근인지 허근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판별식입니다. 자, 홀수 판별식은 뭐다? D.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 기억하시고 많이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사실 흐름이 똑같아요. 2차 방정식은 처음에 뭐라고요? 방정식을 풀어라. 근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공식? 근의 공식 아니면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자, 근의 개수를 구해라. 뭐다? 판별식. 앞에서 뭐였다? 허근, 실근 이런 거 나오면 판별식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은 근이 이제 무조건 2개 가집니다. 맞습니까? 중근은 물론 1개지만 그것도 2인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두 근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뭐다?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학교 때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요.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 개념 열기를 보시면, 자, 다음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여 표를 완성하고 물으면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차 방정식 요걸 풀래요. 요거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1과 x-7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근이 1하고 7이 나와요. 자, 그럼 합은 얼마죠? 8이고요. 곱은 얼마다? 7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요게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져요. 그래서 중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사실은 몇 개다? 2개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다? 그죠? 마이너스 4고요.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근을 구하라고 하면 어디 넣은 거냐면요. 우리가 근의 공식에 넣은 겁니다. 짝수 근의 공식. 그렇게 구하면 이렇게 켤레 복소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나온대요. 자, 두 개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켤레 복소수의 성질 가르쳐 드렸습니다. 합하면 무슨 수가 나온다? 그죠? 실수가 나오고요. 곱해도 뭐가 된다? 실수가 나오는데 기억나십니까? 실수 부분의 제곱.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뭐다? 허수 부분의 제곱입니다. 그럼 2의 제곱이 돼서, 자, 답은 얼마일까요? 그죠?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근이 주어져 있고 합, 곱이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여기서 두 근의 합과 x의 뭐다? 계수하고 비교를 해보래요. 자, 합이 얼마입니까? 합이 8. 그럼 여기 얼마다? 마이너스 8. 자, 합이 마이너스 4네요. 플러스 4. 자, 여기 마이너스 2네요. 얼마다? 플러스 2. 근데 우리가 절대값을 같은데 부호가 어떻게 되죠? 반대로 바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두 근의 곱과 상수항 사이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자, 곱이 7입니다. 상수항 7이네요. 자, 곱이 4입니다. 상수항 얼마다? 4고요. 곱이 5네요. 자, 근데 상수항이 얼마다? 5네. 그럼 결론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과 계수의 관계는 중학교 때도 배우셨지만 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다? 근의 뭐다? 합과 곱. 네, 이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위의 개념 열기에서는요, 두 근의 합은 x의 계수에 무슨 보호를 붙였다? 그죠? 마이너스 보호를 붙인 것 같고요. 두 근의 곱은 무슨 항과 상수항과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그냥 뭐라 잡았다? 알파, 하나를 뭐다? 베타라고 잡은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관계다? 켤레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켤레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루트가 없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루트 부분이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를 더하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루트가 없어져요. 그래서 2a 곱하기 2a 하면 4a 제곱이 되고요. 자,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곱하면 뭐다? b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이기 때문에 b제곱 이렇게 소고가 돼요. 그래서 뭐만 남느냐? 4ac만 남고, 자, a는 2차 방정식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돼서 뭐다? a분의 c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수가 뭐만, 그죠? 복소수로 확장이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냐면 근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계수만 보면 뭘 알 수가 있다? 두 근의 합과 곱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합은 뭐냐면 최고차항분의 1차항 계수의 뭐다? 마이너스로 곱한 값이 되고, 우리가 곱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 바로 뭐다? 두 근의 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만 딱 봐도 두 근의 합과 곱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힌트가 합과 곱이 주어져 있을 때 식의 값을 구하는 것은 무슨 변형이다? 우리가 식 변형 문제라고 중학교 때부터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챕터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색깔로 잘 돼 있네. 그래서 합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 a는요 양수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등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음수에라도 우리가 관계는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항상 최고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에다가 뭐다? 마이너스로 곱한 게 바로 합이 되고요. 곱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 바로 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 1번은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래요. 근 구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최고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의 앞에 부호 마이너스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여기 1이잖아요. 그럼 분모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안 써요. 그래서 답은 그냥 얼마다? 마이너스 3 쓰면 됐고요. 중학교 때. 자, 그 다음 알파 베타 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다? 1분의 3 바로 나오겠죠. 나중에 좀 더 연습하셔서 3이라고 바로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은 0입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된다? 그죠? 마이너스에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부호는 뭐다? 그죠? 플러스가 되면서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가 양수가 나온다고 하면 항상 합은 뭐냐면 이 부호의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면 합은 뭐다? 플러스가 돼버리고 항상 절대값 계수 b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곱 한번 보겠습니다. 곱은 어떻게 되죠? 그죠? 2분의 상수 마이너스 8 하시면 되겠죠. 답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식의 변형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주로 합과 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수만 보고도 뭘 할 수가 있다? 합과 곱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됩니다. 예제 1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의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식 변형 문제입니다. 자, 뭐냐? 자, 요거는 그러면 중학교 때 기억해 보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됐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곱셈 공식이나 우리 인수분해 공식 앞에서 무슨 식이라 배웠다? 항등식이라 배우셨죠. 그래서 요거는 는을 쓴단 말은 모양은 같아도 되는데 값은 달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면 뭐가 나오죠? 중간에 그죠? 2알파 베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2알파 베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요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뒤에서 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쓰셔야 되냐면 외우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뭐와 뭐가 필요하죠?
그죠? 합과 뭐다? 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식 변형하는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두 분의 합 구해야겠습니다.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되죠? 자, 부호 반대. 자,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되죠? 부호 그대로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알파 베타가 3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하시면 16 마이너스 6이 돼서 얼마가 나온다? 자, 10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2번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우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문제죠? 이게 보통 분수 형태로 나오면 통분을 하세요. 그래서 통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실제로는 여기는 베타를 곱하고 여기는 뭐다 알파를 곱했지만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여기는 그냥 뭐다 그죠?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자, 요거 그러면 서술형에서 요거 생략해도 맞다고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얼마다? 3.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지요. 근데 우리가 부호는 항상 앞으로 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수는요, 부호는 앞에 적고 뒤에는 뭐다 절대값을 적어야 되거든. 그래서 분모 문제에 이렇게 부호가 오게끔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적어주시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보시다시피 자, 어디에 연결이 많이 된다? 식 변형 공식에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문제 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알파 베타로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라. 역시 식 변형 공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구할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자, 부호 반대이기 때문에 그냥 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다? 그렇죠? 부호 그대로 와서 마이너스 1이라고 적고 시작하세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푸는 문제죠? 자, 일단은 요 모양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일단 전개를 해요. 그럼 1번 하면 알파 베타, 2번 하면 알파, 3번 하면 뭐다?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럼 답 나왔네요. 알파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7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구하신 답은 얼마다? 7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자, 분수 형태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통분. 자, 통분해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베타 곱하고 알파 곱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 좀 익숙해지면요. 이것도 요렇게 바로 적으셔도 돼요. 요렇게 적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분자가 앞에서 우리가 연습했던 거네. 뭡니까?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좀 외우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연습한 거예요. 그럼 알파 베타가 얼마다? 그죠?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7이기 때문에 7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우리가 바로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분의 49 더하기 얼마다? 2 이렇게 되네. 그럼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자, 1단원에 우리가 식 계산하는 거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식 변형 문제하고 제일 연결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연습 많이 하십시오. 이번에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어떻게 나타낼까? 이것도 중3 때 사실은 배우셨던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근이 알파라면요, 우리가 인수 정리해서 뭐를 인수로 가지게 되냐면 x-알파를 인수로 가지게 되고요, 베타를 근으로 하게 되면 x-베타는 인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게 2차식이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요거를 전개한 식이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다시피 바로 1차항 계수는요, 두 분의 합에다가 뭐를 붙인 거다? 그죠? 마이너스를 곱한 것이 바로 1차항 계수가 되겠고, 상수항은 뭐가 되냐면 두 분의 곱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x제곱 계수가 얼마다? 1인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문제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번은 마이너스 3하고 4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x제곱 계수가 얼마라고요? 1이죠. 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요거는 일단 x제곱 적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냐면 1차항 계수는 뭐라고요? 자, 저기에 있는 두 수의 뭐다? 합 적으시면 되겠고요. 상수항은 뭐가 됩니까? 자, 저기에 있는 두 수의 뭐다? 곱을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4는 1이지요. 예,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4는 얼마다? 마이너스 12는 0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근을 구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뭐다? 근이 주어지면 뭐도 만들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2차 방정식도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복소수로 나왔는데 무슨 복소수다? 켈레 복소수죠. 그럼 요걸 알파, 요걸 베타라 둔다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역시 실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것도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답 나왔네요. 자, x제곱이고요. 자, x계수는 어떻게 되죠? 그죠? 두근의 뭐다? 합에다가 뭐 한다?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곱은, 상수항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두근의 곱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이 주어졌을 때 방정식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럼 계수가 실수인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뭐라고 두는 겁니까? 그렇죠. 알파, 베타라고 두는 거죠. 그럼 앞에서 뭘 배우셨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우셨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당연히 두근의 곱은 뭐다? a분의 c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차식을 살짝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a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뭘 배우셨냐면, 자 보세요. 여기 있는 a분의 b가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기 때문에 a분의 b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가 된다?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분의 c 볼게요. 그럼 아까 두근의 곱이 뭐다? a분의 c이기 때문에 a분의 c 대신에 알파 베타를 적어도 관계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나오니까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2차식 인수분해죠. 자,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곱이 알파 베타면 여기가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계수가 실수인 2차식은요 항상 뭐다?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차식은 항상 뭐가 된다? 인수분해 됩니다. 무슨 범위 내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가 필요했던 것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자, 2차식은 복소수 범위에서는 항상 뭐가 된다?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차식 인수분해는 이것이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요 항상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말은 두 1차식의 곱으로 분해가 된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무슨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지금 아무 말이 없는데요. 근데 앞에서 약속했어요. 아무 말이 없으면 개수는 실수, 그리고 근의 범위는 뭐다? 복소수 범위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2차식은 항상 뭐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예제 2번 살펴볼게요. 자, 요것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딱 보니까 선생님 안 되는데요. 그건 암산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근을 구해볼게요. 자, 이거 짝수네요. 그럼 우리가 짝수 근의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불러보시면 x는 뭐다? a분의, a가 1이에요. 그래서 a가 분모가 이제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b 다시 제곱. 자, b 다시가 마이너스 2거든요. 제곱하면 4. b 다시가 4가 아니네요. 예, b 다시가 얼마입니까? 네, 반이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b 다시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되겠습니까? b 다시 제곱. 자, 4 마이너스 ac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그럼 얼마다? 5가 되네. 이거가 뭐가 되냐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2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 근을 2 플러스 i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 2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요. 자, 항상 어떻게, 그렇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a가 뭐가 되기 때문에? 1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알파 자리에다 뭘 대입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2 플러스 i를 이렇게 대입을 하시는 거고요. 네, 자, 지워야겠습니다. 자, 제가 전자칠번을 손으로만 했네요. 자,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x 마이너스, 요게 베타니까
2-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괄호 풀어줄게요. 그럼 x-2-r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뭐다? x-2 플러스 r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된 거 맞죠? 자, 무슨 수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인수분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4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2차식을 순서에 따라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자, 단계가 있습니다. 자, 뭐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근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한다?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만 딱 넣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그냥 보면 우리가 중학교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다? 방정식 근 구한다. 자, 보겠습니다. 짝수네요. 그러면 짝수근의 공식. x는, 자, a분의, a가 1이니까 분모 필요 없죠. 자, 분모 생략. 자, 그러면 b'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b'. 그렇죠? 1. 플러스 마이너스. 자, b' 제곱 1입니다. 마이너스 ac. 4네요. 이거는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3i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죠? 바로 알파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i를 이렇게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베타는 뭐가 되냐면 바로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괄호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답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하고요.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2번 볼게요. 자, 2번도 우리가 암산으로 인수분해 안 되죠. 그냥 근 구해 볼게요. 자, 그럼 x는, 자, 불러볼까요? 자, 요거는 역시 짝수 근의 공식을 씁니다. 자, a분의, 자, 마이너스 b', 그러면 b'가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얼마다? 6이네. 그럼 요건 뭐가 되냐면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 나오죠. 그러면 위하고 똑같이 허수 나오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그럼 한근이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y면 다른 한근은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y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이렇게 됩니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때는 그거 해야겠네. 자, 여기가 뭐다? 3인 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3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3에 어떻게 되겠어요?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3을 묶어낸 다음에 근이 뭐가 되냐면 x-3분의 뭐가 되겠어요?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y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뭐가 됩니까? x의 플러스 3분의 뭐다? 플러스가 아니고 역시 뭐다? 마이너스죠? x-알파, x-베타니까.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여기가 뭐다? 켤레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모양 참 이상하죠? 하지만 여기가 뭐다? 알파, 여기가 뭐다? 베타라고 해서 오늘의 결론은 모든 2차식은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바로 인수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뭐를 구하자? 그죠? 근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다시는 뭐다? 방정식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식을 인수분해하라고 했지만 뭐가 필요한 거다? 방정식 근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범위에서 구하기 위해서? 복소수의 범위에서 구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소수와 2차 방정식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수가 뭐다? 허수, 실수와 허수 합해서 무슨 수? 복소수. 그리고 2차 방정식은 항상 근을 구하는 거. 두 번째, 판별식. 세 번째 뭐다? 근과 계수의 관계의 순서대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